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하고 팔기 전에 상담하는 선상담 풀 결과를 보는 프리미엄 종목 상담 프로그램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선상클럽의 황민혁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14일부터 코리아 그랜드 박앤세일을 진행을 한다. 자, 백화점도 할인했고요. 마트도 할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주식까지도 코리아 그랜드 박앤세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 이 주식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데요. 다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들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부분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똑같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또 똑같이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기본적인 체력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좋지 않은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메르스로 맞은 제조업의 붕괴가 지금 3분기에는 경기에 대한 부진으로 또다시 실적적인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순간이다. 그렇게 조금 더 표현하는 게 좀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외부적인 곳에서 계속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내 자신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 번 더 되짚어보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따라잡던 분들은 야, 이번 기회에 정말 다시는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가 상당히 크실 거기 때문에. 그 반면에 또 밑에서 잡아서 올려가는 그런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물론 낙폭이 크지만 상대적으로는 덜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투자에 대한 습관 자체를 이번 기회에 우리가 확실하게 고쳐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네 탓이고,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빠진다고 미국, 중국, 북한이 잘못됐다. 자, 그들도 물론 잘못됐죠. 하지만 물론 우리나라 시장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경기에 대한 부진이 가장 큰 여파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그만큼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더 빠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은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 황민혁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역시도 무겁게 출발합니다. 장 초반에 급락이 나왔고요. 하락을 조금씩 전환시켜 가는 과정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1.82% 하락한 1879.7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중 최저점이 1856포인트에서 나왔고요. 하락 이후에 지금 현재 조금씩 이나마 하락폭을 돌려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현재 수급 주체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개인들은 1,430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기관들이 1,768억 원 매도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조금씩이나마 받쳐주고 있는 수급이 바로 기관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외국인 장 초반에 매수가 잠깐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역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외국인 역시도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팔고 있는, 매도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매도 속도는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오늘 시장에서 좀 참고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원달러 환율은요, 0.28% 정도 상승한 달러당 1188.4원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죠. 1.93% 역시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시장과 거의 비슷한 뭐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네요. 현재 22,000원 정도 하락한 111만 7천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한국전력은 1.74% 역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1.68% 하락하면서 14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 하이닉스 3.48% 역시 하락 중, 그리고 SK텔레콤은 0.19%, 현재 시장 안에서 그래도 반등이 소폭이나마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생명. 시장은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보합권 수준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0.29%, 약 1,000원 정도 상승한 34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임 없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시장 하락과 함께 1.96% 하락하면서 20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차입니다. 역시 현대차와 같이 하락세 1.18%, 약 550원 떨어진 45,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S 역시도 2.04% 하락 중이고, 자, 제일모직도 약 2,000원 정도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SK 1.56% 정도 하락한 26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네이버 역시도 0.96% 일단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뭐 미국 증시가 전날 좀 많이 떨어졌죠. 한 거의 2%대 지금 급락이 나온 상황이고요. 미국이 이제 하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수의 하락 어느 정도 나왔는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2.06% 전거래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16,990포인트에서 거래가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이외에도 뭐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역시도 2%대 오늘 바로 전 거래일 날 하락으로 일단 마감이 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미국이 잘 가다가 최근 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자,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큽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럼 바로 이제 중국 쪽에서 촉발되는 그런 배경으로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려감 자체는 좀 과도하게 퍼진 부분이 좀 있겠죠. 물론 이제 상해종합주가 지수가 크게 급락이 나오긴 했어도, 그리고 계속 꾸준하게 경기 부양에 대한 가능성,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어느 정도 사실 통제가 가능한 그런 국가가 바로 이제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무하게 떨어지는 과정 자체는 시나리오 자체는 너무 오바된, 과장된 그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주가의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상호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앤세일 기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급격하게 떨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격은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위기를 기회로서 활용하는 전략도 한 가지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급락 이후에 천천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만큼 이렇게까지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기관 쪽에서의 그 매수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 일단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 시장은 좀 아쉽지만 결국은 미국에 대한, 그리고 유럽에 대한, 그리고 중국에 대한 대외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 외국계 자본에 취약한 그런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이런 이슈들, 그리고 지금 촉발된 원인 자체가 중국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상해종합주가지수의 출발 동향을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상해종합주가지수가 출발할 때 상승으로 출발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간다. 그냥 어쩌면 오늘이 투자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올라가다 하락으로 전환되게 된다면 그때는 역시 이제 무리하게 종목 접근은 좀 피하시면서 좀 매수 시기 자체를 또 뒤로 좀 연기를 하시면서 좀 차분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시장에서요. 주식 하시는 분들, 지금 제일 부러우신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또 이런 순간이, 나중에 또 주식 안 하는 사람이 또, 나도 주식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순간이 또 옵니다. 자,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냉정하게 시장을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스닥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코스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634.04포인트 나타나면서 22.67포인트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4%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장중에 6%까지 크게 하락을 오늘도 한 번 더 나타냈었죠. 그래서 오늘도 얼마 전에, 이틀 전이죠, 6% 가까이 나타냈던 것과 비슷하게 오늘도 크게 빠진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 630선이 지금 위태위태하다가 다시 한번 더 일단은 방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수급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는 있는데 지금 방어적인 형태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그죠? 자, 거기에 개인이 451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이 340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이 81억 원의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제약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은 다시 한 번 더 빠지면서 4.4%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67,000원까지 내려오는 모습이고, 다음 카카오가 122,300원으로 2.3%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CJ ENM이 75,900원을 1.7%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음 그림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인이 87,100원으로 2.5%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바이오로메드. 자, 바이오 제약주가 많이 빠졌죠. 오늘 9.2%대 빠지면서 128,300원으로 다시 한 번 더 빠져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오테크닉스가 3.1%대 하락하고 있고요. GS 홈쇼핑이 1.3%대 자,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단권역에 있던 종목군들은 오늘 오히려 조금 적게 빠지는 조정에 대한 모습 보인다면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들은 지금 과도하게 크게 빠진다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조업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업의 대표적인 종목군들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제 제조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은 그만큼 경기적인 부분 자체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화학주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주 보겠습니다. 자, 화학주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오늘 반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LG화학, 롯데케미칼, 효성이 오늘 1%에서 0.8%, 0.7%대 각각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자, 하나하고 하나케미칼이 최근 들어서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합병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4%, 3%가 하락하는 반면에 최근에 낙폭이 컸던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거기에 효성까지는 오늘 단기적인 반등이 또다시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로 바로 IT 관련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관련주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LG전자, 그리고 삼성 SDI까지.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잘 살 수 있게 된 가장 필수 조건이 바로 전기전자 업종의 화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기전자 업종이 최근 들어서 이제 낙폭이 커지면서 지수 자체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늘 이 삼성전자가 과연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도 급락에 동참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삼성전자까지 무너진다면 자, 과연 어떤 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오늘 버틸 수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군들로 운송업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운송업도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동차 업종, 현대차, 기아차,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겠죠. 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환율이 1,100원대에 넘어서 1,190원까지 올라왔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전체적인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2%,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1%, 기아차도 1.9%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철강업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업종 준비되십니까? 자, 금속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금속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업종 나오네요. 자,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세아베스텔 이 세 가지 종목군들이 오늘 1%에서 2% 그리고 3%대 각각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자, 포스코의 바닥은 과연 어딜까요?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경기 부진에 대한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기계업종도 혹시 가능하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기계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계 보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궁금하죠? 자, 두산중공업 오늘 하락하고 있죠. 현대엘리베이터도 6%대,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도 3.9%대로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금융주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융주 삼성생명이 오늘 보합권이고 신한지주 오늘 보합권입니다. 자,
KB금융, 삼성화재,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에 대한 전환 자체가 나타나면서 저가 권역에 위치했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증권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큰 하락이 예상되죠? 예, 맞네요. 자, 대우증권을 비롯한 그 증권주들이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지는 가운데 증권주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없겠죠. 당연히 같이 빠지고 있는 분위기고, NH투자증권 만원대를 깨면서 9,620원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업종과 지수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봤을까요? 뭐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이 빠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황민영 멘토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장이 요즘 좀 많이 무겁죠. 무거운데 중요한 건 뭐 시장은 이제 반복적인 움직임을 보여요.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하락한 만큼 올라가게 되고, 전체적인 긴 흐름으로 본다면 항상 이렇게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죠. 하지만 중요한 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어떤 걸 이제 뭐 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종목들, 시장이 다시 올라온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일시적인 그 테마에 의해서 매수한 종목인지 아니면 기업의 가치와 실적을 보고 매수한 종목인지를 일단 구분을 먼저 지으시고, 만약에 일시적인 테마에 의해서 접근했던 그런 종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종목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공포에 질리십니까? 네. 자, 어제 제가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어제 오전까지는 괜찮았다가 오전에는 또 장이 또 반등이 좀 나타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사야 될까요? 이걸 사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들 하셨는데, 저녁에 또 공개 방송을 하는데 그때는 다들 예민해져서 계신 분들도 많으셨고, 그리고 몇 분은 거기에서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불안하세요? 자, 그렇게 불안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지금 뭘 믿어야겠습니까? 저를 믿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를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기업이 믿을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내가 들고 있는 이 기업이 왠지 불안한 기업인지 다시 한 번 더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개와 주인의 비유를 많이 하죠. 결국에는 개는 주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주가도 기업의 가치에 다시 한 번 더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시간 현재 이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사옥은 평온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고생하는 것은 우리라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지금의 시장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보시는 전략이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전화는 02-3153-2611, 261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테라세미콘. 매도해도 될까요? 478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일단 들고 계십시오. 테라세미콘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지금 오늘 7%가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대신에 왜 들고 계셔야 되냐면, 자,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 기업이 반도체 공정에 이제 들어가는 열 처리 장비,
그걸 삼성전자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바로 이 하이엔드 장비군에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OLED에 관해서 지금 LG 디스플레이에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자, 삼성은요,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중국은요,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투자를 했을 때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장비를 납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장비를 발주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을까? 많죠. 하지만 이 기업은 정해져 있잖아요. 열처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다. 전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공 자체를 해당하는 납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테라세미콘을 거쳐야 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 하락 자체는 너무나 과도하다.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지켜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을 한번 보시더라도 뭐 자세하게는 지금 못 보지만,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팁을 한 개 드릴게요. 부채 비율을 보셔야 돼요. 79%면 거의 무부채에 가깝습니다. 거기 잉여금 자체, 유보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주주 가치에 대해서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판단하시고 지금 보유를 하실 때입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기업에 대해서 OPM, 잉여금이 많다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투자에 대한 재력이 아직까지는 많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자, 릴렉스 하시고요. 조금만 한번 참아보세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SK 매도해도 될까요? 4477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매도하지 마세요. 자, SK 다들 아시는 기업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 이제 SK라는 기업이 다들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기업이고, 자, SK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SK하고 SK CNC에 대한 합병,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서의 최대 이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과거에 큰 이슈를 한번 몰고 왔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합병이 되고 나서 이제 신주에 대한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수급 부담으로 인해서 지난 17일 날 주가 17일 날 이런 이제 이슈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하락세를 좀 크게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SK라는 기업은요, SK라는 그룹 안에서 이제 SK CNC, 원래 SK라는 그룹 자체가 이제 지주회사였는데, SK CNC가 실질적으로 SK를 지배하는 약간의 불안정한 그런 이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통합을 해서 완벽한 지배구조 체제로, 변모하기 위해서 SK하고 SK CNC를 합병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룹 내에서는 불안전했던 그런 이제 지배구조 체제 자체가 이제 완전하게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SK하고 SK CNC의 합병 자체는 분명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K 그룹 차원에서도.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밀렸다. 사실 최근에 주가 시장 안에서의 종목들이 하락했던 그런 폭 자체보다는 사실 크지 않았고요. 17일 이후에 이제 18일 주가가 크게 밀렸던 부분 자체는 이제 신주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번 밀렸던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SK 어떻게 보면은, 그룹의 오너죠. 최태원 회장이 특별 사면으로 이제 나오게 됐고, 그로 인해서, SK 그룹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이제 변모를 꾀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을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너가 다시 왔다는 것 자체가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SK 그리고 SK 그룹 안에서도 분명히 주가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방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정도는 이제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SK그룹의 실질적인 지배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SK는요, 역시 이제 하락했을 때 우리가 이제 박앤셀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27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27만 5천 원 정도 자리라면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건데,
떨어질 때 매수하셨는지 아니면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매수하셨는지 아니면 그 전에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주가 위치 자체는 분명히 쌉니다. 그리고 시장 대비했을 때 많이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오너가 다시 한번 귀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해준다면 현 시점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싸게 매수의 관점으로 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매도가 아니고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보유하시고 반등 시에는 사실 이제 이 기업이 시장이 불안하지 않다면 분명히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일단 29만 원 정도 자리를 일단 1차적인 단기 반등 목표가로 일단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보유 관점에서 29만 원을 목표가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제일모직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234 하나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노. 자, 대단하십니다. 야, 추가 매수까지도 지금 이 종목 생각하고 계시다니. 참, 일단은 뭐, 대단하시고, 대신 추가 매수할 자리는 아니죠. 뭐, 맘 같아서는 팔고 싶은데, 사실상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상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게 또 제일 모직입니다. 다만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시청자님이 생각을 하는 거는 뭐 3개월, 뭐 6개월 뭐 그 정도 참을 수 있지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제일모직이 지주사가 되고 있는 과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에 삼성물산이 곧 합병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가 자체가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전 저점, 상장될 때의 주가가 바로 10만원대를 한 번은 깨고 내려와줘야만 주가에 대해서 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그러나 현재 권역에서는 추가 매수가 아니라 지금은 오랫동안 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제일모직은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증권 매도해도 될까요? 585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네, 매도하지 마세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현대증권, 이 증권주를 지금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뭐냐면, 이분도 지금 7,18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어요. 뭐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7,100원 정도면, 7,180원이네요. 지금 오늘 가격이 7,160원 정도의 자리인데, 일단 제가 지금 약간 의견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만약에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좀 위쪽에서, 8,000원 위에서 이제 뭐 8,500원이나 9,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은 보유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12,000원이군요. 그럼 보유 의견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현대증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이런 말씀드렸죠. 지금 증권주를 물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12,000원 정도 가격대면은, 정말 너무 고점이에요, 지금. 그쵸? 오늘 이제 현대증권의 최고점이 12,350원인데요. 그럼 지금 결국은, 거의 이제 반토막 가까이 지금 손실이 나신 거예요. 자, 일단 현대증권에서 말씀드리죠. 증권주 전반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같이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증권주의 경우에는요, 사실 이제 올해 많이 올라가고, 그냥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면서 이제 뭐 상승을 했던 원인 자체가 실적입니다.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뭐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지난해 그래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늘기 시작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많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정말 많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시장의 거래량 자체가. 거래가 증가하게 됐다.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이었다라는 점을 본다면, 사람들은 이제 올라갈 때 거래를 많이 해요.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기관들도, 그리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종목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저 종목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계속해서 교체하면서 이 거래를 하면서 이제 거래 수수료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보통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때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과거에는 증권주들이 이런 증권사들은 시장이 빠져도 잘 먹고 잘 살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빠질 때는 그래도 팔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주식시장이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잘 안 팝니다.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린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증권사들의 실적, 올 초에 전망치 자체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일단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장은 다시 돌아오겠죠.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증권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단기 게임은 분명히 아닙니다. 단기적인 게임은 일단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적인 기간 투자를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예상보다는. 그래서 지금 현대증권을 포함해서 증권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시간적인 투자는 분명히 소요가 분명히 된다라는 거, 예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10,000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목표 매수하시기까지 오기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종목을 차라리 교체하셔서 새로운 종목으로 꾸려 나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또 출발을 했는데 마이너스 1.5% 하락하면서 또 출발하면서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이 또다시 다시 크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같이 볼까요?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코스피가 현재 1875.66포인트 나타나면서 2.03%가 하락을 하고 있고, 자, 코스닥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4.07%대 또다시 하락하면서 630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방금 뭐 뉴스가 있었죠.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도 비상임시체제로 돌입해야 된다라는 발언까지도 하면서 참 주식시장이 참 어떤 터널, 이렇게 어두운 터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은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다음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이지바이오 매도해도 될까요? 597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이지바이오 엄청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 가격도 비슷한 것 같아요. 7,900원에 사셨는데, 뭐, 고가에서 샀어. 뭐,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샀잖아요. 어떡하겠어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히스토리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씨하고 지씨하고 만나가지고 동업회가 만든 회사라서 이지바이오가 됐다고. 자, 이 회사가 난스톱 시스템입니다. 가금, 가축, 직접 키우기도 하고 거기에 사료업체까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가공하는 업체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또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공학을 하는 생명공학을 하는 업체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업체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우리나라의 식습관 자체가 육류화가 소비화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먹거리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서 또 어떻습니까? 옥수수 가격과 대두 가격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업 자체가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영위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업의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궁금해서 지금 오늘 마이너스 1%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못 버티신다고 하면 그건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건 마이너스 1.5% 빠져요. 지금 여기에 어떤 분들은 오늘 마이너스 8%, 9% 빠지는 분들 허다합니다. 근데 이지바이오 요거 마이너스 1.5%잖아요. 충분히 지금 저는 버틸 수 있는 가격대를 생각합니다. 예. 다른 분들보다 충분히 뭐 지금은 여유있게 버틸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바이로메드 매도해도 될까요? 828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매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이로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매수가가 18만 원이세요. 지금은 12만 8,800원. 손실이 정말 크시죠. 역시 이제 고가권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어제였나요? 이제 얼마 전에 또 바이로메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최근에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이미. 그리고 많이 올라왔던 건 이제 바이오하고 제약주들 중심으로 또 많이 올라왔고. 자, 일단, 주가가 이제 올라오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밀리는 과정에서, 하락폭 역시도 오늘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8.9%나 지금 떨어지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실적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요. 자, 지금 보세요. 올해 이제 뭐 관련 종목들, 바이오 관련주들,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실적을 가지고 올라간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이제 실적을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꿈을 품고 임상에 대한 어떤 이제 꿈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주가가 같이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거든요. 지금 바이로메드의 경우에는 이제 후자적인 부분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2013년도와 2014년도 이익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3억 원 그리고 연간으로 2억 원에 지난해도 이제 순이익 기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이익이 지금 나지는 않았죠.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 1분기에 오히려 손실이 났는데 주가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니까 어느 정도 거품이 좀 크게 끼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때는 못 잡았어요. 못 잡고 나서 이제 밀렸을 때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밀리면 잡아야 되겠다 또는 밀리면 잡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밀릴 때 잡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밀렸을 때 잡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과연 올라온 만큼의 어떤 뭐 실적 현상가 나타나는 건가? 확실한 어떤 성장성이나 실체가 보이지 않으면서 실체가 보이면서 올라왔다면 잡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실체가 없는 과정에서 올라왔다는 건 당연히 빠지면 같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바이로메드의 경우에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매도의 시점이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그 자리를 놓치신 것 같습니다. 좀 아쉽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18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고요. 12만 8,600원 정도, 500원 정도의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의 결정은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최소한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거나 실적 대비했을 때 정말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분명히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자금이 들어올 텐데 바이로메드 같이 어떤 이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올라갔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수급이 다시 그쪽으로 이동할 때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올라가도 같이 올라가긴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매도 의견으로 일단 대응을 하시고 종목 교체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방송에서는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넥슨 GT 매매될까요? 9242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스. 예, 파셔야 됩니다. 자, 게임주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모바일 게임주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규모의 경제학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누차 드렸습니다. 자, 넥슨 GT 2분기 실적 긍정적이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 게임 시장의 매출 1위가 뭡니까? 넷마블이에요. 독보적입니다. 자, 그러면 그 넷마블이 누구와 같이 해서 올렸나요? 바로 네이버와 같이 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이 네이버, 이 거대 회사 공룡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진입을 했다. 거기 NH 엔터테인먼트도 규모를 상당히 키우고 있죠. 간편 결제까지 엎이면서. 자, 점점 규모가 큰 공룡들이 게임 회사에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거기 NC소프트도 PC게임의 최강자인데 얘네들이 또 모바일 게임을 한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넥슨 GT, 조이맥스, 조이시티, 액토즈 소프트 뭐 이런 잡다한 게임 회사들은 지금부터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진입장벽을 높이면서 말 그대로 머니 게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소위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기업들만이 살아남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왔던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 게임 산업이 돈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도 한번 해보고 계속적으로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중소기업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삼성 SDI 매도도 될까요? 하나구 하나무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네. 보유하고 기다리세요. 자. 지금 가격대가 지금 78,7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3만원대인데, 지금 13만 3천원대. 이 정도 가격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고,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네,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보면은 시장 안에서 오늘도 역시 이제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사실 주가의 변동성이 지금 30%로 확대가 됐죠. 그러면서 한 2번 정도만 하락해도 거의 절반 정도, 50% 이상인 지금 거의 이제 손실로 반영이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정도 그렇게 떨어지는 종목들도 분명히 눈에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삼성 SDI를 이제 매수하시고 나서 좀 길게 가져오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 SDI, 삼성그룹 안에서 삼성그룹이라는 그 기업 자체가 핵심적인 그 사업이 어떤 부분인지를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그룹은요, IT 쪽을 키우고 있는 IT 쪽이 가장 큰 사업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IT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보통 2차 전지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그룹이라는 그 기업 차원에서 본다면 삼성 SDI를 그래서 계속 키우려고 했던 거고, 삼성 SDI, 니네가 M&A를 통해서 니네 시장을 한번 키워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자체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라는 삼성그룹, 그리고 삼성전자, 이걸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나 앞으로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야. 이 기업은 계속해서 커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 SDI는 같이 꼭 가져가셔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지금 78,600원이라는 주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삼성전자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삼성전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도 지금 150만 원대에서 지금 11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이후에 지금 하락으로 반영이 된 거고, 그룹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쨌든 이건희 회장의 부재,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새로운 지배구조 체제를 개편하는 과정 안에서 약간 불안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삼성그룹 안에서의 성장성을 두고 본다면 삼성 SDI는 무조건 키울 수밖에 없는 사업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 카테고리를 이해하신다면 삼성 SDI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다시 분명히 올라옵니다. 그리고 14만 3천 원 정도의 가격대라고 매수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길게 보는 관점이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요, 이 기업은 18만 원까지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그 힘든 과정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투자 자체가 좀 길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삼성그룹 안에서 삼성 SDI는 분명히 가장 핵심적인 사업 부분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되면 삼성 SDI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기억에서 멀어지는 순간,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이런 식의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긴 싸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 SDI는 묻어두시는 종목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코디에스 매도해 드릴까요? 0789번님이 문의하셨네요. 2, 1. 자, 예스. 아쉽습니다. 자, 코디에스는 좀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던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통해서도 코디에스를 문의하신 분들도 많으셨고,
그래서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너무 멀어 보이는 이야기다. 코디에스가 하는 사업이 일단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왜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었냐면, 자, 일단은 코디에스가 이제 하는 충전소를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전기차 자체가 그러면 지금은 화랑에 들어와야 되는, 그리고 개화기가 돼야 되는 시점인데, 일단은 법적인 제도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매출처 자체를 찾기는 어렵고, 일시적으로 제주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반짝으로 이렇게 주가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또 어디서 찾아야 되냐? 중국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법안 자체가 되고 계속적인 충전소가 지어지고 있고 여기서 납품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디에스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법안 자체가 먼저 발의가 되어야만, 통과가 돼야지만 그때부터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시장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시장이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주가는 재료가 없는 상황이다. 허덕일 수밖에 없다.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요. 아쉽는데 조금 비중 축소에 대한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남해화학 매도해도 될까요? 2132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매도하지 마세요. 자, 제가 매도하지 말라고 이제 의견을 드리는 종목들의 경우는요, 시간을 좀 가져가시면 수익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이제 매도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남해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올 여름이죠. 이제 슈퍼 엘니뇨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비료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한번 올랐었습니다. 남해화학도 그렇고 이제 효성 OMB나 이런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좀 크게 올랐었고, 남해화학이 사실 거의 뭐 대장주의 역할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주가가 지금 8,000원대 부근대에서 지금 13,500원, 13,600원까지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반등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 자체는 거의 다 돌려냈어요.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남해화학의 주가 역시도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계속해서 떨어졌고, 올해 저점 대비했을 때 거의 상승폭을 거의 다 돌려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남해화학의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요, 이 기업이 이제 움직이는 그 시기가 있어요. 역시 이제 여름철 수혜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여름 부근에 주가가 반짝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조정을 받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거나 이제 길게 이제 조정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가가 또 올라가다가 여름철까지 피크를 딱 찍고 나서 주가가 또 조정을 받습니다. 그죠?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흐름이냐면 역시 똑같아요. 여름철 기대감으로 잠깐 떴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죠. 그죠? 그 과정 안에서 지금 거의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과정. 지금은 어쨌든 과거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왜 이 흐름이 중요하냐면 결국은 실적이거든요. 이 남해화학의 실적 추이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실적을 보세요. 2014년도 대비했을 때 2015년도 올해 상반기의 실적을 254원 달성했습니다. 연간 실적 이상을 달성했어요. 그렇죠? 상반기의 실적이 커져요. 거의 대부분의 실적을 한번 달성해놓고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 자체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흐름 안에서는 분명히 한번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고, 이 고점 자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추이를 보게 된다면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지금 13,600원 위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고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면 남해화학의 경우에는 충분히 수익으로, 그리고 큰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13,400원이신데요. 너무 높아요. 하지만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그 위에서 팔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고, 역시 약 1년 정도는 한번 묻어두시는 전략, 한 번의 사이클이 올 때까지 그 정도는 한번 묻어두시면서 내년을 한번 기약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시장은 또다시 어느 정도 조금 또 회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1.8%대, 그리고 코스닥도 3.5%까지 다시 한번 소폭이나마 올라가는 모습이고, 중국 증시도 0.9%까지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상당히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내일 강연회 때 좀 더 여러분들과 진중하게 얘기를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서울 약수역 8번 출구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8번 출구에 나오시면 호연제 교육문화원이 있어요. 곧장 보이는 건물인데 거기서 오후 2시부터 강연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틀림없이 지금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장클럽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는 분명히 오를 겁니다, 여러분. 제 넥타이처럼 꼭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